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았고 오전장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후장에 들어서 결국에는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4%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장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I테크놀로지,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1위부터 4위까지 살펴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SKI테크놀로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만이 2차전지 관련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은 일제히 1%대에서 2%대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차 전지주들의 이렇게 약세가 나타나면서 전일 시장의 지수까지도 함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최근 B2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개월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16조 원을 밑돌았던 이 잔고 규모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년 동안 25%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지난 13일부터 9거래일 연속으로 이 신용융자 잔고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부터 B2를 수급 특징으로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지수까지도 함께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B2였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전일 시장의 변동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급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큰손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주들 쪽에서 차익 매물을 뺐고 시세가 밀리자 이 패닉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세가 밀리면서 놀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B2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는 것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요. 따라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4%대로 그래도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변동성은 역시나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장중에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오기도 하면서 하루 만에 이 변동성을 집계해봤을 때 3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장 초반에는 16% 넘게 튀어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한때는 9%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하루의 변동성만 하더라도 이 변동폭이 2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2차 전지주들 쪽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었고 그에 따라서 지수도 함께 밀렸다는 점이 전일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과 함께 이런 출렁임이 반복이 됐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삼성 SDI가 1%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SKI테크놀로지 13.24%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108,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마찬가지로 SKI테크놀로지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장 막판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13%대에 그치는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이에 따라서 매수세도 함께 몰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7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SKI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분기 실적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판매 증가와 유틸리티 단가 하락 등의 원가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까지 개선을 시켰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SK온과 함께 2027년까지 5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까지 공시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개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약세장 속에서도 결국에는 SK 아이테크놀로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 넘게 밀려났지만 다만 다행이었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나타났다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일 시장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은 꾸준히 들어왔고요. 다만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5%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122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 1.52% 하락한 45만 5천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던 포스코 그룹주들과 비슷하게 변동성이 상당히 극단적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58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막판에는 이렇게 종가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만 보시더라도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패닉셀이 이어졌다는 분석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에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까지도 함께 출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동훈아나텍 보겠습니다. 동훈아나텍이 그나마 살아남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일 시장 6.07% 상승을 했고요. 33,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생체 인식, 또 시스템 반도체, 카메라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이 동훈아나텍이 전거래일, 2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벗어나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동훈아나텍은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칩을 자체 설계를 해서 다수의 외주처를 통한 공정을 거치고 최종 아날로그 반도체를 고객사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6%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특징주 어떤 걸 골라오셨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그 내년까지 실적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주력 고객의 DDR5와 HBM 같은 AI형 부가 제품의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하이K 캡 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AI향 고부가 제품의 필수적인 공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매출 증가가 3분기, 4분기부터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고객을 확보하면서 매출 다변화로 구성장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3분기부터 내년까지 실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OCI 홀딩스, T로보틱스, 금양, 대원강업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바라만 보기만 해도 피로감이 몰려왔었던 하루였습니다. 그야말로 2차 전지 대폭락의 장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모멘텀은 여전히 강한 듯 보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OCI와 OCI 홀딩스 그리고 금양, 대원강업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이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OCI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들고 온 만큼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외의 종목인 T로보틱스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는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호재 소식을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 오전장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전장에는 2차 전지의 독주만이 일어났던 장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6.34% 상승하면서 22,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15만 2,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OCI 홀딩스도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8.75% 상승하면서 1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OCI와 OCI 홀딩스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지주사 OCI 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로 분할된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할 이후인 5월달과 6월달의 수치만 집계가 됐기 때문에 비교 편의를 위해서 조정 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조정 실적에 따르자면 2분기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각각 2%, 34%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추가적인 공급 계약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영국 넥세온사와 2025년부터 5년간 실리콘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건데요. 초기 공급 계약은 70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히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10%, 8.7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금양과 지금 대원강업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엠텍과 에코프로 HN, 포스코 DX 등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며 거래를 마친 만큼 오늘 2차 전지주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LX 세미콘, TFE, 지니너스, 넥센, 그리고 모트렉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X 세미콘의 하락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실적 쇼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92%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6.5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TFE는 본장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의 최대 공급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시장이 정말 흔들렸음에도 20%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온 듯 보입니다. 3.6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의료 AI 종목인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도 12%를 급등하면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공시 소식에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모트렉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53% 하락을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라는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3.53%의 하락으로 16,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황희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OC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회사 분할 이후에 그 2차 전지, 실리콘 관련된 소재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마간 이후에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그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OCI도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분할 이후 첨단 소재 사업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고 추가적인 수준 모멘텀도 유효하다는 점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OCI도 향후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OCI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OCI는 실적도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 소식까지 들고 오면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OCI 홀딩스도 주목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 종목의 흐름 저희 증권통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강했던 터라 몸도 마음도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은 그래도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